현역 가왕이 오늘 11월 28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미스터 트롯의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마케팅 전략도 출연진을 최대한 비밀로 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새로움을 주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굵직한 인물들이 하나 둘 공개되기 시작하며 사실상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잇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인물은 발라드 가수 린씨가 있었으며 또 힌트 영상들로 통해 출연이 확실시되는 인물로 지난 미스트롯 시즌2에서 활약했던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언급되었습니다.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경우 지난 미스트롯 시즌2에서 라이벌 매치로 큰 화제가 되었고 또 경연 이후에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남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역 가왕에서 다시 경쟁자로 만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많은 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은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김다현 양은 학업은 홈스테이로 부가적으로 옮기고 꿈이었던 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여러 트롯 신곡을 발매하는 동시에 수많은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엔 MBN에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에 고정 출연하며 방송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전유진 양은 학업과 가수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도 빼두지 않고 학업은 학업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여력이 될 때 가수 활동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학생 신분인 유진 양을 고려해 행사 스케줄을 상당수 거절하다 보니 한때 전유진 양은 신비주의를 고소하는 가수라는 인식이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다소 차이가 있었던 행보를 보인 두 사람이다 보니 방송에서 크게 접점을 보일 만한 부분이 잘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현역 가왕에서 만나 대결을 펼치게 되었으니 이 두 가수의 현역 가왕 출연 소식은 정말 큰 화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 팬들이야 김다현 양도 그렇고 전유진 양도 그렇고 각자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니 그저 기대가 되어지고 그저 좋은 일이겠지만 이제 방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에서 현역 가왕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현역 가왕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접한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한다면 가요계에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증명해온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가수들에게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가수분들 중에서 이러한 타이틀이 붙으려면 적어도 김용임 씨라던가 장윤정 씨 정도는 나와주어야 하는데 그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신예들에게 이러한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공식적으로 출연자로 공개된 발라드 가수 린씨의 경우 이 분을 왜 여기에 섭외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인선이었습니다. 트로트 현역 가수들 중에서 가왕을 뽑겠다는 프로그램이 트로트 경력 0년차인 발라드 가수 린씨를 섭외한다는 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린씨가 트로트로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면 현역 가수들 중에서 가왕을 찾는 현역 가왕이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신성을 찾는 미스트롯에 나왔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트로트 가왕을 뽑겠다면서 트로트 경력 0년차 가수를 섭외했는지 화제성에 눈이 멀어서 프로그램 기획 본질을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측면만 보더라도 이번 현역 가왕의 기획이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근본이 없는 기획인지 여실히 알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인선을 떠나서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역 가왕이 결국 일본과 펼쳐질 한일 트로트 경연에 출전할 한국 대표 트로트 가수를 찾는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일본이랑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 전제부터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일제시대 때의 아픔으로 한일전에 대해서 뜨겁게 열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결 구도가 성사가 되어야 몰입하는 것이지 일본에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없는데 어떻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물론 엔카라는 유사 장르가 있긴 하지만 엄연히 그것은 다른 장르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찾아서 들어봐도 엔카와 트롯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 이 다른 장르로 어떻게 심사와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하겠으며 그것으로 어떻게 승부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결 구도가 성사되려면 일본의 한국 트롯 열풍이 불어서 일본에도 엔카 가수가 아니라 트롯 가수들이 많이 생겨나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프로그램 기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획 자체가 부실하기에 예상컨대 현역 가왕이 미스 미스터 트롯만큼이나 시청률 대박을 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히 예상해보건대 10% 시청률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보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지난 미스트롯 시즌2에서 시청률 치트키를 담당했던 김다현 양고 전유진 양을 섭외했으니 대략 7% 8%대 시청률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상의 높은 시청률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 8%대의 시청률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출연하는 가수들에게도 있어서 충분히 많은 대중에게 자신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사실이고 김다현 양이나 전유진 양이나 두 가수 모두에게 지난 미스트롯 시즌2에서 차지하지 못했던 진의 자리를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유익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두 가수 중 누가 진의 자리에 오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취향의 차이의 문제이지 가창력과 감성 두 가수 모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경연곡의 선곡이라던가 그때의 컨디션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갈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다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수 모두 탑7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 현재 여성 트롯 가수들 중에서 이분들을 넘는 실력과 인기 화제성을 가진 가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연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심사로 내려치기만 하지 않는다면 두 가수 모두 무난하게 탑7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참 지난 미스트롯 시즌2에서는 이해 안 되는 심사평으로 가수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마음고생이 참 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심사평을 들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